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2030 청년들이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심판의 각하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릴레이 삭발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기성경 씨 한 명만 삭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20대 이지연 씨와 정명진 씨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삭발한 인원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허리까지 길었던 머리를 깎은 기성경 씨는 삭발 직후 불법 탄핵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 법대로 심판을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에 도전하는 폐악질을 이번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법 탄핵이 자행됐고 이제는 윤 대통령까지 탄핵과 불법 구금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 씨는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심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경의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대장 압수수색은 모두 181차례나 미뤄졌고 그 가운데 160억 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핵심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선거인 명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삭발에 나선 20대 여성 이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머리를 자를 수 있다며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다니느라 목이 많이 쉬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삭발뿐이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이유로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로 삭발에 나선 정명진 씨는 머리카락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를 수 있지만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탄핵 심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정 씨는 우리는 극우도 파시스트도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무시하던 청년들까지 분노하게 만든 게 헌법재판소와 야당의 탄핵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화와 맞물리면서 국정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는 무려 29건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잇따라 탄핵 표적이 되었습니다. 헌재는 최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스스로를 가장 왼쪽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진보 성향 정치인을 후원한 이력으로 인해 좌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최소 3명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날 삭발식 현장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김계리, 이동찬 변호사, 배우 차강석도 함께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아직 앳된 우리 청년들이 울음을 참아가며 머리를 자르고 쉰 목소리로 울부짖어야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제대로 싸워주지 못해 여러분께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삭발한 이들의 결단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국 8분들의 헌재 재판관들은 이분들의 충정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